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해 산에 오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산에 오르면 등산로가 곳곳에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등산로가 보기 흉하게끔 패인 곳이 있어서 미관상 보기 좋지 않으신 경우 있으신가요? 등산로가 흉하게 패인 경우는 공원과 산에 등산로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등산로 훼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산이 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을 많이들 찾으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뭐 운동에 관심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평일 할 것 없이 뭐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더 그 가까운 산이나 공원을 많이 찾고, 심지어는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더 멀리 있는 네. 그 좋은 자연 환경을 맞아요. 체험하고 접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도시나 인근에 또 산이나 숲 공원들이 많은 편이긴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는 또 저 멀리 더 이제 환경이 더 좋고 자연이 더 잘 된 산으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어떤가요? 도시 내에 이제 녹지 생태계, 특히 이제 뭐 푸른 숲이 있고, 이렇게 이제 또 그 가볍게 또 산책이나 등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곳이 그 많이 있긴 한데, 이것이 이제 훼손이 많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자연 환경을 좀 찾아서 멀리 이동까지 하고, 일종의 고탄소 이동이죠. 탄소를 네. 많이 배출하면서까지 멀리 있는 산으로 이제 등산, 산행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두 가지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도심 내에 정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정말 가보고 싶은, 네. 매일 가고 싶어 할 정도의 이런 그 녹지 생태계가 잘 조성돼 있다라면 더 멀리 안 갈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더 좋은, 더 높은 산, 더 우거진 숲, 더 맑은 공기를 쓸 수 있는 이런 곳을 또 찾는 이런 측면 때문에 멀리까지 그 길을 마다 않고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주말이면 가까운 동네 산뿐만 아니라 또 먼 곳에 산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방문객이 많을수록 등산객들이 많을수록 또 훼손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해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는 이제 하이커라고 하죠. 이제 산을 많이 다니고 이렇게 네. 걸어 다니는 도보 여행.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준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등산로 폭을 적정 등산로 폭을 40cm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정해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공원을 관리하거나 등산로를 관리할 때 이 기준을 가지고 해라. 요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40cm 정도가 아니라 이 벌써 낮이가 돼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님으로 해서 그 이 폭이 뭐 3m, 6m까지 거의 고속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낮이 노폭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넓은 곳도 많고, 특히 침식 같은 경우는 뭐 10cm, 20cm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고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이 많이 흘러가는 이런 뭐 한 60cm, 1m씩 그 새굴이 돼서 파여진 이런 것도 있고, 나무 뿌리라든지 뭐 암석이 그냥 그 생으로 그냥 드러나 있는 이런 경우도 이제 많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는 기존 뭐 자연 탐방로, 자연스럽게 생긴 탐방로도 있고, 지자체에서 지정한 그 공원이나 산에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탐방로가 있지만은 또 지름길을 만들겠다고 또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샛길이라고 하는 게 또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이 거미줄 같은 샛길이 또 그 어떤 공원과 산림의 어떤 녹지를 단절시키는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샛길까지 만들어서 녹지를 단절시키고 하는데 목재 데크를 이용해서 나무 계단을 만들어서 그나마 등산로를 좀 덜 훼손시키고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효과가 좀 있는 편인가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이제 목재 데크가 이제 꼭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아니면 뭐 만능인 것처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정말 네. 그 생태 훼손이나 등산로, 탐방로 훼손이 극심한 곳, 이런 곳에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고, 현재
그 등산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목재 데크를 통해서 이 탐방로 훼손을 막는 방법으로 이제 쓰여지면 좋을 테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좀 다양한 어떤 등산 문화 그리고 이제 산을 체험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 목재 데크를 또 많이 놓게 되더라도 이게 계단을 오르는 게 에너지 소모가 많고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관절이 안 좋거나 뭐 이렇게 다니기가 어렵다고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목재 데크를 설치한 옆으로 또 샛길이 등산로가 더 확장이 돼요. 그래서 이런 목재 데크가 능사인 것처럼 예산을 투여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훼손이 극심한 곳에 대해서만 하고 네. 그 외에는 좀 이렇게 정상으로 다 등산로가 나 있거든요. 정상 정복형 등산 문화를 좀 다양하고 체계화시켜서 분산시키고 덜 이용하게끔 하는 유도하는 이런 방법 계획이 좀 우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목재 데크 계단을 만들어 놔도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보다는 또 샛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 큰 효과는 없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훼손 상태가 심한 거는 또 복원을 해야 하고 또 그나마 덜 훼손된 곳은 잘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훼손 상태가 이제 뭐 많이 침식이 되거나 새굴이 일어나고 또 담합에 의해서 또 이 나지 노폭이 훼손된 면적이 넓어지고 폭이 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식 연재도 시행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심한 경우는 네. 그리고 샛길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제 폐쇄를 해야겠죠. 그리고 휴식 연재를 통해서 자연적인 그 복원 그리고 인간의 조그만 어떤 그 개입을 통해서라도 원래 토종 식물들을 좀 심어서 교목, 관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걸 조성해서 좀 자연 복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도시 녹지 생태계를 잘 좀 보존하고 이것이 주는 공익적 기능, 뭐 여가 공간, 뭐 정서 함양,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만 북한산이 서울에 없었으면 네. 서울 시민 한 100만 명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네. 잘 보존해서 두고두고 우리가 잘 이용하고 관리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의 가치, 정말 소중한 우리 지역의 유산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앞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등산로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산을 오르는 행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좀 자연 친화적으로 등산, 뭐 스포츠, 뭐 산행, 뭐 산림 체험 이런 거 자연 체험을 다 묶어내는 일종의 탐방로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탐방로. 그리고 좀 더 네. 체계화한다면 뭐 등산로도 있겠지만 이 탐방로를 정해서 자연 관찰로나 뭐 자연 탐방로, 서비스 도로 이렇게 좀 분류를 다양하게 해서 그리고 이왕이면 정상 정복이나 단순 종주형 산행 이런 것을 좀 체험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말 정서 함양이라든지 여러 자연 체험을 통한 감수성을 높인다거나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좀 정책적으로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산을 찾으시는 분들은 또 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산을 또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을 오르는 큰 즐거움 중 하나는 정상에 섰을 때 성취감일 거라고 봅니다. 또한 자연으로부터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사람을 산에 오르게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산이 주는 위로감만큼이나 우리가 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등산로 훼손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